새초년생분들께 굉장히 유용할 만한 책이더라고요. 특히 주위에서 누구는 돈을 어떻게 벌었다던데 누가 어떤 정보 덕분에 대박이 났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래 볼까? 이렇게 마음이 들쑥날쑥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무조건 비현실적인 성공 사례만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어서 더 좋더라고요. 돈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뒤집는다, 돈의 진실을 알려준다 라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특히 무료 추천주의 비밀 이 페이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식 투자 관련해서 검색하면 회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주일간 주식 종목 무료 추천 이런 곳들이 있다고 해요. 이런 곳들이 회원들의 수익을 화려하게 보여주고 이제 현혹을 하는데 무료니까 한번 해보지 하고 들어가잖아요. 이게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 거고 그런 거 하면 왜 안 되는지 솔직하게 까발려준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6,000명의 고객을 확보했다면 6,000명을 4등분해서 A, B, C, D의 종목을 나눠서 추천을 해줍니다. 1,500명에게는 A라는 종목을 추천, 나머지 1,500명에게 B라는 종목 추천 이런 식으로요. 그러고 나면 아무리 눈 감고 종목을 추천을 해줬어도 4개 중에 2개는 수익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수익을 본 나머지 절반 정도의 사람들한테 또 4가지 종목을 나눠서 A, B, C, D를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또 절반 정도는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또 4가지 정도를 주면 그 중에서 반 정도는 수익을 보는 거고요. 이렇게 무료 수익 추천을 4개 이런 식으로 알려주다 보면 그 처음에 모였던 6,000명 중에 결국 계속 수익이 나는 사람들은 생긴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맛을 봤으니까 유료 회원가입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공짜로 추천해준 주식이 올랐으니까 돈을 내고 하는 거죠. 그리고 후기 작성해달라라고 해서 하고, 근데 그게 한 달에 70만 원 이렇게 비싸고 1년권은 840만 원인데 뭐 할인해서 300만 원에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았다가 막상 유료로 전환하는 순간부터 손실 나기 시작하고, 손실이 나면 회사는 핑계를 대는데 그게 막 계속 반복이 되고 나중에 환불하려고 하면 할인이 아니라 정상가로 쳤을 때 이미 환불 받으실 기간 지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계속 4개씩 이렇게 추천을 해줬을 때 손실을 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거는 무료 추천주여서 그런 거고 유료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한대요. 이러니 무료 추천주를 받는 게 얼마나 허무하고 의미 없는지 알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이건 정말 기본적인 통계, 확률만 알아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우리가 겪으면서 진짜 올랐잖아? 안 그래도 투자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추천받은 게 올랐어. 근데 다시 했는데 또 올랐어. 그러면은 이제 신뢰가 생겨서 이렇게 돈도 막 투자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정보라면 전문가가 직접 투자해주지 얼굴도 모르는 고객에게 추천을 해주겠냐, 불쌍한 개미들을 위해서 재능을 기부한다 이런 말 하는데 결국 그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업일 뿐이다. 문제는 그 사업의 방향이 사기일지라도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료 추천주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제대로 돈 공부하시자고요. 이 책은 이 투자자분이 개인 경험담을 바탕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정석이다, 바이블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투자 재테크 이론 그런 게 아니라 돈의 개념을 이해하고 스스로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행복과 작은 만족은 그것만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도 가질 수 있는 여유에서 나온다. 행복이 돈은 아니지만 인생의 대부분이 돈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중요한 돈인데 돈 공부를 안 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는 게 과연 맞는 거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산속에 혼자 사는 게 아니라면, 종교에 귀의해서 평생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면 당신이 희망하는 거의 대부분은 결국 돈이 있어야 이루어진다. 돈을 알면 오직 자신을 위해 일해야 함을 알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들 돈이 있어야 돈이 모이는 거야. 저렇게 돈이 많으니까 건물 주인 되고 임대료 받고 주식도 뻥뻥 터지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저자분은 돈이 돈을 모은다는 사실은 착각이다 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큰 돈이 필요하다는 건 큰 착각이다. 자신의 자산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데 시간을 투여했을 때 비로소 돈이 모이기 시작한다. 100만 원이 있을 때 해야 할 행동과 1억 원이 있을 때 해야 할 행동은 다르다.
100만 원을 모으기까지의 행동을 하지 않고서는 1억 원을 모을 수 없고 1억 원을 모은 후에 적합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5억 원을 모을 수 없다. 그동안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거랑 좀 다른 이야기잖아요. 내가 10만 원을 투자했는데 20% 수익이 났으면 그 똑같이 20%면 대체 얼마를 번 거야.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그 돈에 맞는 행동, 내가 가진 자산에 맞는 행동이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산 상황에 따라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아는 것, 바로 이것이 돈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제 주위에 좀 돈을 안다, 그리고 인생을 좀 살아봤다 하는 분들은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비트코인 한 사람들이 그렇게 안타깝대요. 비트코인을 해서 떨어진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해서 큰 돈을 맛본 사람들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번 그렇게 너무 쉽게 비트코인이라는 수단으로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 이제 월급도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나의 노동 그리고 돈에 대한 공부 그런 거에 대해서 야 이렇게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있는데 다른 거 해서 뭐해? 이런 마인드가 되기 때문에 젊을 때 그렇게 쉽게 성공을 맛보고 그게 특히나 특별한 노하우, 특별한 재능, 재주,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연히 비트코인 넣었다가 성공한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책도 그런 맥락이랑 같은 것 같거든요. 나는 쉽게 그냥 돈 벌고 싶어. 로또 맞아버리면 좋겠어. 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지만 내가 차곡차곡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아무 자산 없다가 조금씩 모아가는 재미 그리고 불려가는 재미를 느끼셨으면 하고 그거에 맞게 돈 공부를 여러분들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욜로는 결국에 현재밖에 즐길 수 없는 현실의 자화상이 아니겠냐. 돈에 관해서 여전히 원시인인 거 아니냐. 왜 나는 손절을 못할까? 수익을 보고도 더 벌고 싶은 욕심에 팔지 못하는 걸까? 뭐 이런 멘트들이 있거든요. 미래를 준비해라, 분산 투자해라 이런 진리를 지키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아직 원시 시대에 했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시인들은 지금 눈에 있는 먹이를 지금 당장 먹어야 한다. 앞으로 먹이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먹이를 돈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돈에 대한 미래 준비를 하지 않고 지금 당장의 수익, 월급에만 관심을 갖고 우연히 찾아오는 대박 수익에 목을 매며 투자가 아닌 도박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원시인의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수익이 잘 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경험해야 한다. 저자가 이런 문구를 붙여놨대요. 손절하지 않는 손목 따위는 망치로 부숴라. 직접 돈을 다루어 보고 실패하면서 경험을 쌓고 돈의 법칙을 깨닫고 마침내 수익을 낼 수 있는 당신만의 방법을 만들면 비로소 돈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 그게 쉽지 않죠. 그 마이너스 받는데도 팔고 더 큰 이익이 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못 팔고 있는 거. 본인만의 기준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책 마지막에 그런 본인의 기준을 또 이야기를 해줘요. 실패를 경험한 것과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다. 버는 돈의 양보다 중요한 건 쓰고 남는 돈의 크기다. 전 이 사례를 여러분들이 진짜 보셨으면 좋겠는 게 B는 초봉으로 2,700만 원을 받았으며 지금은 3,4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 A는 초봉 4천만 원, 지금은 7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는데 1년에 2번 해외여행을 즐기고 수입차 2대를 몰고 명품 가방과 명품 신발을 즐겨 신고 주말이면 국내 맛집 투어를 다니는 욜로족이다. 이렇게 A랑 B가 차이가 났는데 자산은 B가 A보다 2억 원이 많다. 버는 돈보다 결국 쓰고 남는 돈의 크기가 모여서 자산을 형성한다는 사례를 얘기해 주는데 정말 공감이 가요. 이런 분들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많이 버는데 많이 써서. 근데 결국에 회사 그만두고 나면 진짜 남는 거는 돈밖에 없거든요. 물론 커리어가 있긴 하지만 그거 이직할 때 쓰는 거고 결국에 또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사람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꼭 회사 가서 안 만나도 되잖아요. 다른 데서 만나도 되지. 일하는 건 내가 지금 쓰는 돈도 중요하지만 돈을 얼마나 남기느냐의 문제니까. 그 사람이 자산이 2배가 된 이유는 주말이면 부동산 공부를 하는 모임에 나가서 활동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파트를 장만했다. 예전에 작은 아파트 샀던 게 많이 올라서 돈을 벌었고 또 아파트를 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돈은 교환의 대상이 아니라 기회의 대상이다. 그 앞의 사례에서 B씨가 주말을 투자해서 부동산 공부를 한 이유는 부동산 기술을 습득해서 자신의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다. 투자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소비를 줄이는 B에게 돈은 단순히 교환의 대상이 아니다. 돈은 훗날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한 기회의 가치로 활용된다. 돈을 기회의 대상으로 보는 행위,
그것이 새로운 소득을 만드는 결정적 관점이다. 소득의 개념을 새롭게 잡고 잉여 자금을 확보하여 돈을 마련한다. 그 돈을 기회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새로운 수익 형성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다. 그리고 이 책은 솔직하게 또 저자가 밝혀요. 나는 당신을 투자자로 만들 예정이다 라고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공부를 하고 또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수준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스스로 많이 공부를 하시고 저는 근데 가장 메인은 돈에 대한 공부도 물론 필요하지만 나 자신에 대한 투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떤 거에 투자를 할지를 잘 고민을 해보세요. 주식에 맞는 사람이 있고요. 부동산에 맞는 사람이 있고요. 이런 돈 공부 좀 해봤는데 나랑은 안 맞고 돈은 그냥 차곡차곡 모으는 거고 나는 회사에서 나의 가치를 키우는 게 맞는 사람들도 있고 회사에서 하는 것 외에 자신에게 더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걸 보시면서 또 본인이 이거에 가치관이 맞는지 그런 것도 테스트 해보시면 좋겠죠. 당신이 쏟은 노력보다 높은 수익이 나온다면 당신은 반드시 돈의 노예가 된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가난이 따라온다. 생산수단을 만드는 행위에는 반드시 시간이 들어가야만 한다. 회사 안에 있을 때 인정받던 노동시간의 가치는 회사 밖에서 대부분 사라진다. 아직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금만큼 유용하고 현명한 투자 행위는 없다. 일본의 투자 수단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분석해서 우리가 선택할 투자 수단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다. 부동산이 일본이 더 우리보다 앞서 있어서 그걸 참고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주식시장은 늘 그랬듯 곧 우상향합니다. 이런 말은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누가 말을 하느냐를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하는 게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험을 파는 사람들은 당연히 보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하고요. 투자를 받고 수수료를 얻는 사람들은 당연히 투자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하겠죠. 그래서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골고루 듣고 본인이 적정 그 기준을 정해서 현명하게 어느 정도의 입장에서 받아들일만 할지를 결정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있어요. 대통령 취임 후 3년이 지나면 대통령의 고향 혹은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있는 곳의 부동산을 구경 다니기 시작합니다. 실제 이런 곳들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대요. 이 책은 꼭 주식 쪽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동산 투자 관련된 내용이 조금 나와 있거든요. 마지막에 이 저자가 생각하는 그 투자의 노하우 원칙이 나와 있는데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너무 책에 대해서 많이 오픈을 하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소개해드릴게요. 책 살 돈이 없으신 분들은 도서관에 신규 도서 신청하기 이런 거 하면요. 한 아이디당 한 달에 2권 정도 그렇게 신청되는 거 있어요. 그런 거 활용하시고 그리고 이 출판사 측에서 10권의 책을 나눠드리기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 받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이 책이 꼭 필요한 이유 짧게라도 괜찮으니까 써주시면요. 그 중에서 10분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께 대댓글을 달아드리는데 그거 안 보셔서 기간 놓쳐서 책 못 받으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대댓글 꼭 확인하시고요. 대댓글 확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댓글 다실 때 메일 주소를 써주세요. 메일로 당첨됐다고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